습관의 적금 2. 성공은 99%의 습관과 1%의 창의력이다.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돈이 더 중요합니까? 건강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1분 1초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영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2011년에 상영된 In Time 이라는 영화인데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주연한 영화예요. 영화에서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구매할 때 그 비용은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아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면서 계산이 됩니다. 커피 한 잔은 4분, 권총은 1년, 스포츠카 한 대는 59년. 이렇게 시간이 많을수록 풍요로운 삶을 살겠죠. 25살 성인이 되면 팔뚝에 새겨진 바디카운트 시계 바코드에 딱 1년의 유예 시간만을 제공받습니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버스를 타고 집세를 내는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월급도 시간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을 흥청망청 사용하거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경우 그 즉시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여기서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대조되면서 부자들은 축적해 놓은 시간이 많아서 몇백 년을 살 수도 있고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 정도의 시간을 벌어서 매일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죽을 날과 남은 날의 D-Day를 알 수 있다면 이렇게 D-87,600시간, 즉 10년이 남았고 또는 D-26,280시간, 즉 3년이 남았다면 이렇게 남은 시간이 매일 정확하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며 살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하루를 소중하게 관리하지 않아요. 마치 죽을 그날이 영원히 안 올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항상 과거만 이야기하고 후회하고 우울한 감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항상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과거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면 그 잘못을 깨닫고 개선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왜냐하면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후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라서 청년이 돼서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현실이 어때요?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 열심히 공부할 걸.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갈 걸.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더 성공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하며 그제서야 후회하고 깨닫게 되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후회했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못한 공부를 앞으로 조금씩 하면 어떨까요? 알바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학원을 다니고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 천천히 자격증을 하나씩 따보세요. 그런데 항상 후회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조금씩 바꾸려고 결단하지 않고 부모 탓, 유전자 탓, 환경 탓을 하면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지리멸렬 궁상 떨면서 평생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도 안 말린다고 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 가면 모든 분야의 책들을 다 무료로 빌려보면서 독학도 가능해요.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불행의 늪에 빠져드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것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뇌는
점점 더 활기차고 생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만일 당신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려고 한다면 비관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30% 이상 더 빨리 나은 결과를 만들게 될 거라는 통계가 있어요. 습관혁명의 저자 마크 레클라우는 자기 개발 전문가이며 전 세계의 고객들을 코치해주는 강사입니다. 마크는 시간 관리를 잘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더욱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산성인가? 아주 쉽다. 보다 생산적인 사람이 될수록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때문이다. 보다 생산적인 사람이 될수록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더 많은 수입을 얻을 것이다. 심지어 취미 생활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2500년 전에 이미 습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닌 습관이다. 그리고 습관혁명에서 마크가 주장하는 것은 자기 수양과 자신과의 약속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3가지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리면 1. 문장으로 적는 대신 매일 1000개의 단어를 기록하기. 2. 매주 하루를 정한 1시간 동안 전화를 받지 않기. 3. 기상 후 처음 90분 동안 휴대폰, SNS, 이메일 확인하지 않기. 하실 수 있나요? 90분 동안 타인과의 약속만큼 자신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에너지를 잃고 명확함이 희박해지며 그보다 나쁜 것은 당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여러분들이 삶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차 내비게이션을 켜면 정확하게 목적지로 안내해 주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알아야 그 길로 자신을 스스로 안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잡다한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생산성을 더욱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GPS 시스템에서 길 안내를 받으려면 우선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10년 후 또는 20년 후 이루고 싶은 목적과 비전을 모른다면 그냥 매일 게임을 해도 아무 생각이 없고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 느낌조차 없이 그렇게 10년, 20년 시간은 흘러갈 거예요. 목표를 막연히 생각만 하면 안 되고 목표와 비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마크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일기를 쓰고 메모하는 사람은 첫째, 매일 당신이 하는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들 중에 목표와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게 된다. 둘째, 스스로 목표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 활동들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작성한 목표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는 동안 당신은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셋째, 매일 글로 작성한 당신의 목표를 볼 수 있다. 스스로를 독려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목표에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언가 다른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도와준다. 여러분들이 작은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습관 관리를 기록하고 그 수첩을 지갑이나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틈틈이 하루에 4번, 5번씩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자신의 목표를 여러 번 반복하면 할수록 뇌는 비로소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인지한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매일, 매주, 월간 습관을 기록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기록하는 것은 1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독서를 하려면 책이 재미있고 읽고 싶어야 해요. 그렇죠? 책이 재미있으려면 뇌에서 뉴런이 많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두엽, 이마에 자신의 비전과 목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야 그것이 동기부여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간혹 탁월한 유전자를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두뇌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발 믿으세요. 개발하면 할수록 우리의 뇌는 놀랍게 향상됩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그런데 책만 펴면 5분도 안 걸려서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잠이 오는데 어떻게 독서를 하오리까? 독서의 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한 달 동안 다리, 즉 하체를 단련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의 70%는 하체에 있기 때문에 걷기만 꾸준히 해도 복부 지방이 없어지고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발바닥을 자극하면 할수록 뇌세포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이 습관을 지속하면 그 후에 책을 읽을 때 자동으로 너무 재미있어서 책 속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너무 재밌어서 읽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닥달하는 부모는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하고 몸을 많이 움직여야 엔돌핀이 나오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이 재미있고 지식이 내 안에 쌓여야 머릿속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융합되어 한순간 창의력이라는 빅뱅이 생기고 영감이 팍팍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주방에 서 있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을 합치면 어쩌면 1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집에서 지압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슬리퍼입니다. 인터넷에서 지압 슬리퍼 검색하시면 다양하게 검색이 되고요. 이거는 조금 발이 아파요. 아프지만 한 방에 한 5분 정도 신고 있으면 발바닥 마사지도 되고 또 다리 피로도 풀리고 아주 좋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가격은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니까 자신에게 맞는 디자인과 사이즈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발바닥이 아플수록 뇌는 자극을 받아서 활성화됩니다. 99%의 습관과 1%의 창의력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의력은 습관에 적금을 쌓은 결과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감이 필요할 그때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은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닥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습관의 적금을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